출근길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도 일을 하면서 육아 가사까지 책임지는 이른바 워킹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매년 사회활동 그리고 또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되는 여성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이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워킹맘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희정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워킹맘, 다른 말로 직장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일을 하면서 육아와 가사 모두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육아나 가사에 있어서 여성의 부담이 전적으로 크기 때문에 보통 30대 초반 여성은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잠시 중단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광역시의 맞벌이 가정이 약 45%로 나타났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광주에서 굉장히 맞벌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워킹맘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은 어떤 건가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했습니다. 대상은 기혼 직장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으로 총 민원 건수는 5,988건이었고요. 결과를 살펴보니까 민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취약 전에 아동을 보육하고 돌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총 3,486건으로 전체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초중등학생의 자녀 교육 문제였습니다. 1,600건 정도가 됐고요. 네. 또 계속해서 근로 문제에 대한 민원이 490건 정도로 추산됐고 임신과 출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는 30대부터 40대 여성이 90%를 차지했습니다. 네, 워킹맘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네, 광주시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광주시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직장맘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인데요. 네. 2016년부터 직장맘 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인터넷이나 유선전화 등으로 노무 상담부터 아동 보육과 또 심리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육아휴직과 관련해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근거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거나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서 허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거부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법 위반 사항이라서. 법적으로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 사업주하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사업주가 거부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내를 해드리죠. 네,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법률적으로 어떤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근로자는 그 회사와의 다툼을 꺼리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든 네, 부분이 그럴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 한 직장맘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를 했는데 대리 승진이 다른 동기들보다 2년 이상 밀려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말하면서 회사 측에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우선순위가 육아고 그다음이 직장이다. 또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냉대를 받았고요. 복귀한 지 1년 만에 퇴사했습니다. 네, 육아휴직자를 보호할 규정이 있지만 큰 마음 먹고 법적 싸움에 나섰다가 거대한 또 조직과 상대하는 그 개인들의 어려움들을 느끼게 됐다 이런 이야기이신데요. 네. 그렇다면 이 워킹맘이 겪고 있는 고충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이 취약전 아동 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생활 정보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직장맘이 겪고 있는 고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린이집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상담만으로는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직장만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급하게 회사에서 일이 생겼을 때 야근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기를 한도 끝도 없이 거기서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까지 봐주는 정부 지정 유치원들이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근데 많지 않아요. 또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야근에서도 계속 빠져야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중요한 직책 같은 거를 맡겨주지 않는다던가 승진해서 누락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걸로 좀 불합리한 일들이 분명 생기고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겠다라고 해도 남편 회사에서도 또 누군가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왔더니 강원도 저 멀리 발령을 내버린다던가 거의 보복성으로 그런 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많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또 뭐 후원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 워킹맘들이 갖고 계시네요. 네. 정부와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지원 사업이 단지 대안만 좀 제시해 줄 뿐 실제 고충을 차지하고 있는 특히 아이를 맡기는 육아 보육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24시간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시간 연장을 해서요. 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광주에는 24시간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 서구에는 6개, 동구에는 1개, 그리고 남구에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간 근무를 할 때도 많이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간호사분들은 네네. 3교대도 많이 하시고요. 또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아이를 누가 봐줄 것인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복지부에서 맞춤형 보육이라고 2016년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 보육 체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서 이원화했는데요. 종일반의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그리고 맞춤반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맘이 이용하는 종일반의 경우에 운영 시간이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만약에 오후 7시 30분 이후로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이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원활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좀 차등 지원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벌이 가구가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취지는 거의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그 어린이집도 적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워킹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행 전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맘의 경우 12.9%가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야근을 할 때는 별도 양육 도우미를 활용해야 되는 비용까지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직장맘은 말로만 하는 상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 예를 들면 전화 한 통화에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보육 시스템이 마련된다든지 언제든지 좀 필요한 시간대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도 네. 전해왔는데요. 실제로 전국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맘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4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7.6시간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직장맘이 평균 2시간 정도 일찍 아이를 찾아야 되는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한국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성들의 이렇게 이 여성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네, 이 이야기가 현재 직장을 가진 여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딸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겪게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더 나아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요. 정상적인 아이를 맡길 곳도 부족한데
발달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를 위한 그런 공간이 좀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사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막상 맡길 곳이 없어서 좀 힘들어하는 직장맘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만 그 장애의 아이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을 가진 여성이 마음 놓고 일을 하고 또 육아와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육아는 국가와 사회가 좀 맡아서 하는 그런 좀 복지 사회 또는 어떤 선진 사회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정 리포터였습니다.